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자장볶음. 돼지고기 150g, 꽃빵 7개, 대파 300g, 생강 15g, 청주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 달걀 흰자위 2큰술, 침전 녹말 2큰술, 소스에 들어갈 설탕 1큰술, 물녹말 약간, 참기름 1큰술, 굴소스 1 작은술, 청주 1큰술, 간장 1큰술, 육수 3분의 1컵, 파기름 2큰술. 자장 볶는 재료에 들어갈 생자장 100g, 식용유 100g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우선 대파를 구입해 깨끗이 손질한 뒤 대를 떼어내고 둥글게 돌돌 말아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식용유와 생자장을 준비해서 자장을 볶을 건데요. 먼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자장도 넣어주시고요. 이제 2가지를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자장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채 썬 돼지고기는 간장, 청주 등의 양념을 넣어 밑간을 해주시고요. 침전 녹말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돼지고기를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고루고루 잘 익혀주세요. 돼지고기가 서로 달라붙으면 안 되거든요. 파기름에 생강을 볶다가 청주를 넣고 불을 한번 내주세요. 이때 불 조심하시고요. 여기에 볶은 돼지고기를 넣고 자장도 넣고 볶아주신 다음 파채 위에 얹어내면 돼지고기 자장볶음 완성! 제가 돼지고기 자장볶음을 할 건데요. 그 돼지고기 자장볶음은 그 꽃빵 속에다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꽃빵이 뭐 18살 처녀의 손같이 그냥 포들포들하면데 거기에 그냥 맛있는 자장볶음이 들어가서 먹는 맛이란 아마 한국 사람들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치고 또 중국 음식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 자장볶음을 만들어 볼 텐데요. 돼지고기 자장볶음에는 파가 듬뿍 들어가거든요. 왜 꽃빵 속에 파 많이 넣어서들 먹잖아요. 그래서 파 써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는 어떻게 써는 게 좋으냐면요. 그냥 이렇게 어슷 썰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른 다음에 이렇게 채 써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서 준비를 하면요. 여기에 무엇이 나오느냐면 이런 게 나와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요 대는 꺼내 가지고요. 나중에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돌돌 마는 거예요. 1번, 2번.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아 가지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써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썰을 때 곱게 썰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처럼. 자, 요런 파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있죠? 우리가 왜 삼겹살집이나 등심집에 가게 되면은 파들 이런 식으로 썰어가지고 파생채들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중국 음식의 돼지고기 자장볶음에 접시 가장자리에 이렇게 담겨 나오는 파도 요런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꼬불꼬불꼬불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파마머리처럼. 자, 그래서 이제 파를 이렇게 썰어놨으면요. 이걸 물에다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물에다 이렇게 담그게 되면요. 파가 가지고 있는 매운맛도 제거가 되면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물에 담궈서 매운맛을 울커내서 건져 놓게 되면요. 요런 상태가 돼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파가 아주 그냥 곱게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물기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파는요. 매운 냄새가 없어요. 물론 파 냄새는 살아있지만 파 특유의 그 미끈거리면서 매운맛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놓은 거 한쪽으로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강을 채 썰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생강은 다져서 넣는 게 아니고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생강을 얇게 썰어서 채를 써는데요. 자, 생강채를 썰을 때는요. 여기서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요런 모양이 될게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일단 몇 조각을 자른 다음에
이 면이 편편해지면 뉘어놓으세요. 이렇게 뉘어놓고 이렇게 썰게 되면요. 생강이 띠뚱거리지 않고 참 잘 썰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생강 이렇게 얄팍하게 이렇게 썰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지런히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채를 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강이 아주 가늘게 실처럼 이렇게 썰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이나 중국 음식이나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만들려면요. 생강을 이렇게 곱게 채 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먹을 때 생강이 이렇게 씹히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중국 음식 같은 거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생강의 그 씹히는 맛은요. 우리가 아주 더웠을 때에 갈증 날 때 아주 시원한 물 한 잔 먹는 그런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채 썰어 놓은 것도 접시 한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돼지고기 자장볶음이다 보니까 자장을 잘 볶아야 되는데 무엇을 볶느냐 하면 춘장을 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춘장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식용유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식용유는 거의 춘장의 2배를 많이 넣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춘장하고 식용유를 동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 식용유 버리려니까 아깝더라고요. 저는 좀 성격상 이렇게 막 버리고 그러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량으로 넣어서 볶으면 되는데요. 자리를 옮겨서 제가 이렇게 볶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춘장을 볶을 때는요. 너무 센 불에다 볶게 되면은 춘장이 볶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을 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춘장이에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식용유를 먼저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식용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춘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춘장을 넣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젓는데 이렇게 새로 된 스텐으로 돼 있는 거를 저어주게 되면 좋지 않고요. 일단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볶아지는데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볶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를 설명을 드리냐면요. 후라이팬의 두께, 그 다음에 기름의 양, 불의 높낮이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 볶으면은 춘장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이렇게 부하게 부푸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젤리 모양 엉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볶아주셔야만 그 춘장 볶아놓은 게 상당히 맛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시간을 놓쳐서 더 볶게 되면요. 춘장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볶아놨을 때도 구수한 맛이 없어지고 씁쓸한 맛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춘장이 들어가는 요리는요. 네, 굉장히 잘 볶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불이 높아가지고 춘장이 막 기름이 끓거든요. 요러면 안 되고 요럴 땐 불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낮춰가지고 불을 최저치로 내려주신 다음에 올려서 이렇게 지금 볶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춘장은요.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볶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춘장을 볶을 때는 식용유에다 볶지 않고요. 그 돼지 비계 있죠. 돼지 비계를 막 갈아요. 갈아가지고 녹이면 그게 쇼팅이 되거든요. 쇼팅에다 춘장들을 많이 볶아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도 어떤 집은 어떤 집이라는 건 중국집을 얘기하거든요. 중국집에서는 그런 돼지 비계를 갈아